이제부터 조국 전 장관 이슈 시작을 해볼까요? 뉴스탑10 부분 8입니다. 정경심 교수 뇌종양 진단서 대신 남편 사퇴날 검찰 조사 중단을 요청했던 이 정경심 교수가 오늘 6번째 검찰 조사를 오후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진단서 논란이 오늘부터 불거졌습니다.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 어제 정경심 교수의 얘기를 저희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검찰의 진단서 대신 입원 확인서를 제출했다고요? 그 의미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이나 뭐 뇌경색이면은 그 신경외과의 그 진단서가 왔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정형외과에서 그 진단서가 왔는데, 그 어떤 뭐 그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좀 그 불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도 정형외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전에 이제 그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전에 입원했던 아마 병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때 당시에도 그 어떤 그 기록이 잘 남지 않아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좀 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요청이 되는데 지금 의료 전문가들은 뇌종양이나 뇌경색이라고 일단 그 정경심 교수가 그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 건지 만약에 진짜 그 뇌경색, 뇌종양이 심각하다면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현재 다시 오늘 조사를 받은 걸 보면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낮은 단계고 조사를 받는데 못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조사를 받을 정도의 몸 상태는 된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병원명, 의사 이름 없는 입원 확인서를 제출했다. 핵심 정보가 다 빠졌어요. 검찰에 낼 때. 입원 확인서는 내가 지금 입원을 했다. 그러니까 환자 정경심이라고 환자가 입원을 했다라는 거지 지금 어느 정도 아프다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핵심 정보 빠져 있고 지금 보면 정형외과에서 입원 확인서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뇌종양과 뇌경색이면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신경외과 가는 게 맞죠. 제가 이제 뇌종양, 뇌경색을 앓고 있다고 가정하면 정형외과 가겠습니까? 신경외과 가겠습니까? 신경외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냐 청구하지 않느냐 했을 때 마지막 남은 변수는 이겁니다. 이 건강 상태. 예를 들어서 정말 급성 뇌경색이고 뇌종양이 그냥 단순히 양성이 아니라 악성 뇌종양이고 소위 말하는 암이어서 빨리 수술을 하고 장기간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자고 고민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제부터 나오니 뇌종양과 뇌경색의 상태가 어떤지가 이게 뭐 우리가 뭐 피의자 남의 건강 상태 알고 모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경심 교수하고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좀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인 거 맞거든요. 그럼 제가 변호사라면 당장 오늘 신경외과 가서 진단 쫙 해서 진단서가 의사소견서 받아서 자 검사님 보십시오. 이거 지금 이렇게 심합니다.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러니 영장 청구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걸 저라면 할 거거든요. 그런데 뭐 입원한 것까지는 뭐 입원하는 건 자유인데 그런 제가 예측한 대로 정확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아니고 정형외과에 입원했던 핵심 정보가 빠져있던 입원 확인서라고 하니 정말 어느 정도 아픈 거지? 라고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지금 병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안 아프지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럼요, 예. 얻은 게 팩트지? 라는 약간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파서 회사에 뭘 아픈 거를 증명하려고 보내면 진단서 대신 약봉지를 보여준 것과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약봉지보다도 조금 더 약하지 않겠어요? 약봉지는 뭐 약을 우리가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병원에서 진단을 봐서 처방전을 써줘야 약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뭐 편의점 가서 매약을 하는 게 아니라 진단서를 받은 약봉지는 그거는 처방전이라도 있는데. 네, 처방전들이 있잖아. 어디가 아파서 이런 약을 처방을 받았구나. 그러면 처방전이 있다는 얘기는 진단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건 입원 확인서는 일단 이 사람이 입원을 했다라는 거지 어디가 얼마나 아파서 수술을 요한다 이것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추후에 변호인 측에서 검찰에 이거와 관련된 어떤 서류를 내리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 진단서 대신 입원 증명서를 냈냐는 논란에 대해서 강선우 부대변인. 네. 정경심 교수 측은
입원을 어디에 했는지 공개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리고 제출하겠다고 사전에 밝혔는데 검찰이 이제 다시 뭐 자료를 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로서 내일인데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필요한 재료를 제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어떤 건강 상태에 관한 뭐 증거라든가 자료에 관해서는 변호인단 측에서는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정형외과 관련해서는 그 정경심 교수가 정형외과를 포함해서 여러 과의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형외과를 제출한 것이지 다른 과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진단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진단서를 뗄 수 없으니 이거라도 보시오라고 준 게 뭔 줄 압니까? 딸 페이스북 글 올린 겁니다. 급성으로 허리 접질려서 일주일 넘게 운동도 못 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침대에 누워서 먹기만 했더니 돼지가 되고 있다 본가? 이걸 진단서 대신 딸의 진단서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불거졌기 때문에 저희도 좀 궁금증이 많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오늘 6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것 보니 네. 몸 상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짐작은 되는데 그럼 검찰 조사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마무리 수순인데 건강 문제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뇌종양, 뇌경색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병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아니 이것은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허위 진단서 같은 것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검찰에서는 분명히 확실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정말 건강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건강 때문에 구속을 시킬 수 없을 정도의 건강이 나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진단서 대신 일단 입원 증명서를 팩스로 전달한 정경심 교수 얘기 만나봤습니다.